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램드시비루와 관련한 긍정적인 보도가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몇몇 주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0.5에서 0.9%가량 지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4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제조업 지표와 소비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해외 선물의 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설위원 두 분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또 주말 쪽에 또 연휴가 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수요일까지 방송을 하나요? 네. 네, 지금 요즘 장세 자체가 이제 좀 이따가 세부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5일도 요동을 많이 치고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에도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세지만 자, 오늘도 정확하게 또 전략 한번 잘 짜봐가지고요. 여러분들이랑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전략들 많이 주실 거고 우리 윤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그래도 날씨가 쌀쌀한 편이었는데, 네. 요번 주 오늘부터는 진짜 날씨가 좀 풀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진짜 뭐 10명? 이 정도를 네, 계속 네. 유지하면서 진짜 진정세로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요번 이렇게 연휴도 많은 주니까, 조금 근교 좀 사람 없는 데는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계획도 세우시면서 저희와 한 시간 동안 좀 유익한 방송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날씨도 이제 좀 많이 풀리기도 했고요. 좀 오늘은 공기도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나갔다 왔는데 자, 뭐 좋은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밤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하면서 또 같이 투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고 크루드오일과 골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 상승입니다. 2,85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08% 오름세입니다. 8,86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25% 빠지고 있습니다. 1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25% 하락세입니다. 1,73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45% 상승입니다. 1.085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은 일단 오름세를 조금이나마 이어가주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이 다시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5%가량 지금 12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 준 차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제가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아까 언급드렸듯이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유럽 쪽이 이제 공장의 그런 공장 활동 재개라든지 외출 금지가 조금씩 네.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 약간 코로나가 완화되는 거에 대한 약간 완화되는 것 같은 이제 기대감 네. 이런 기대감이 있겠고 미국 역시 이제 뭐 조지아,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뭐 캐롤라이나 등이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해요. 네. 뭐 아직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경제 활동을 재개할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증시를 조금 이런 분위기들이 네. 좀 끌어올리는 듯하고 일본 역시 이제 뭐 무제한 국채 매입을 또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하면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안 좋은 뉴스도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 야신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에 지금 뭐 저점 찍은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S&P보다는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비해서 한 75%까지도 V자 반등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P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급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빌 게이츠마저도 지금 나서서 투자금까지 되면서까지 1년 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뭐 그런 말라리아에서는 백신이다 뭐다. 근데 그런 자체를 본인이 먼저 맞고 국민들한테 맞으라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 자체로는 지금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세 자체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 꼭 지금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상승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또 하락이 나오는 그런 혼조 장세가 변동성과 유동성 장세가 너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략 그리고 약간은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죠.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6% 상승해서 23,92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93% 거의 1%가량 올라서 2,863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제일 많이 올라줬습니다. 100포인트가 넘게 올라서 8,74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해설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건 이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네, 뭐 알래스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같은 곳들이 식당과 상점, 기구들이 점점 오픈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 뉴욕 주지사 쿠오모가 점진적으로 뉴욕을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즈로 말한 게 건설과 제조업을 정상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이 쿠오모 주지사의 뜻대로 경제가 흘러갈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폭스뉴스와 오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5월과 6월에 이 경제를 재개함에 시작하게 따라 7월과 8월, 9월까지는 경제가 정말로 really bounce back, 반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정부 수조 달러 부양책이 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수요가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 예상국 CBO가 24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1%대까지 바닥을 칠 것이지만 3분기에는 마이너스 5.4%, 4분기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점점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문우신 장관과 CBO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이 미국의 일부 경제인들은 이 V자형 성장처럼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현재 경제적인 타격이 재앙 수준이라며 10월 이후에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GDP가 6년 만에 첫 역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 확진자 수 함께 살펴보시면요. 96만 5,900명으로 거의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미국인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0에서 40% 이상의 사람들이 일상 폐쇄를 지금보다 4개월 더 연장하는 걸 견딜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도 이른 경제 활성화를 좀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가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 정부가 재개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이 유럽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봉쇄령을 내렸고 그 이후 50일 만에 완화 조치를 처음으로 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조업체, 건설사, 도매상 등이 영업을 재개하고 2주 뒤부터는 일반 상점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만큼 상흔을 입었던 스페인 역시 봉쇄 이후 처음으로 어제부터는 어른을 동반해서 어린이까지 외출을 허용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스페인과 함께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3대 최대 확진자 중 하나인 프랑스 역시 경제 재개방 계획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 사망자 수가 900명까지 올랐다가 6주 만에 300명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고요. 스페인 역시 거의 한 달 만에 사망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확진자 수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2차 감염 우려를 생각해서 유럽 측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조금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려서 경제 재개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각국에서 경제 정상화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경제를 재개방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인데요. 이번 주에 핵심 경제 지표들과 기업 실적 발표 등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케빈 하색 백악관 경제자문이 이번 달 4월 미국 실업률이 16%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셋은 현재 미국 경제가 여태껏 본 것 중에 가장 거대하고 충격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2분기 경제의 성장률은 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앞으로 몇 달 동안도 경제 지표가 끔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고대로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조금 안 좋은 수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오는 수요일이죠. 29일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마이너스가 뜰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날 FOMC 회의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GDP 성장률은 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마이너스 성장률, 역성장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FOMC 회의에서 얼마나 좀 좋은 정책, 좋은 합의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기업 실적이 있죠. 애플과 아마존 같은 공룡 IT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유가 폭락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상이 되고 있는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있고요. 또 위기에 빠진 항공 제조업체 보잉의 실적까지 이번 주에 모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 전에 뜬 기사를 보면 이 새로운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좀 미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도 좀 투심에 위축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1분기는 어느 정도 좋게 나올 수 있어도 2분기에는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그런 수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성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이슈 그리고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의 진주라고 불리며 잘 나가던 아랍에미리트의 연합 두바이가 유가 폭락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번 봉쇄 조치가 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이 두바이 경제가 최소 5에서 6%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 두바이 같은 경우는요, 이 부동산 가격도 6년 전에 비해서 30%까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위태위태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최근 마이너스까지 터치했던 유가 폭락,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까지 큰 타격을 설상가상으로 겹치게 된다면 두바이 내수 경제와 수출에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셰일 업체들의 파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원유 시추 업체 이 다이아몬드 오프쇼어 드릴링 역시 파산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총 8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원유 기업 중에 70%가 줄 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상태 좀 많이 안 좋죠. 마이너스 27%가 빠지면서 12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펙 회원국들의 이 원유 감산 압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치킨 게임도 그만 관두고 시장 투자자들도 이런 유가 감산, 유가 합의 그리고 이 원유 과잉 공급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분의 해설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풍부하게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트레이딩 타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볼 텐데요. 지금 미국이 일부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도 조금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단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지금 매도를 보고 계시네요. 일단 글쎄요. 지금 시장은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 활동이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또 불안함도 어느 정도는 내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르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먼저 우리 준 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조지아나 알래스카 여러 주에서 이제 네.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난 주말 5일 평균으로 보면은 조지아수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거의 한 750명, 한 8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별로 줄어든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걸 성급하게 경제 재개 활동을 한다는 게 조금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경제 활동 안에서 굶어 죽으나 병에 걸려 죽으나 네. 마찬가지야. 뭐라도 해보고 죽지. 약간 이런 마음도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조금 좀 비약적이긴 한데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요일 날 확진자 수를 보니까 일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36,585명. 네, 그래서 일간 확진자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최고치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텍사스, 플로리다도 또 다음 네, 달에는 네. 또 경제 이제 이동 제한 조치를 또 완화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전혀 신규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도 않는 모습인데 이렇게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 괜히 이렇게 성급한 약간 기대감에 네, 주가가 약간 또 선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오늘은 오를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일본 쪽에 이제 경기 부양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약간 플러스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더 별다른 영향을 줄 거라고는 그렇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오일머니의 지금 유출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산유국들이 오일머니로 이제 이렇게
경상이나 이제 재정 수지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경상 수지,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서 이제 국내에 이제 재정 수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국부펀드에서 이제 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사실 국부펀드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국제 금융시장에 또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런 오일머니가 그 주요 산유국 11개국이 한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노르웨이가 가장 큰데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고 러시아가 한 1조 달러 그리고 사우디가 한 6,500억 달러 정도인데 이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특히 뭐 사우디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 중심의 나라들은 더 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부펀드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염려를 해둬야 할 부분이고 단기간에 약간 오른 거에 대한 약간 차익 매물 쪽도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약간 성급한 기대감으로 오른 면도 있어서 이건 언제 빠질지 약간 그러니까 든든한 지지대가 없는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닌가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오늘이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강보합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부터 거의 1%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불안해서 네, 조금 매도 쪽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오르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면서 도대체 왜 오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좀 불안하게 계속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현물 시장도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거의 1% 가깝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의견이셨고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인 건 우리 또 준차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냉정하게 실질적인 전략으로만 보자면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점이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근데 벌써 1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사망자도 6만 명 내외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그런 이슈화를 만들어서 그런 경제 살리기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주식 시장으로의 주식 떠받치기 그런 식의 지금 정치 활동이 아닌가. 더군다나 무제한의 부양책은 대기업 쪽들은 어떤 지원책일지 모르겠지만 중소 상공인 이런 업자들에게는 무이자의 대출일 뿐 명목상의 대출이지 그게 다 빚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0만 명이 지금 돌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단기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V자 반등을 그린다는 거는 일단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문우신 장관이 3, 4분기부터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점을 지났다고 해서 회복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살짝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밑바닥 다지기. 올해 안에 성장률은 절대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일단 보고요. 더군다나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때는 7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다가 그걸 만회하는데 우리나라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년, 3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 선물의 상승이야 유동성의 힘 그런 세력들의 힘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더군다나 지표 자체도 이제 과열 구간에서 하향 곡선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월물 같은 경우 마이너스 37%까지 갔다가
종가에 마감이 되고 6월물 같은 경우도 10불대 내외 6.5불대까지 갔다가 18불대까지 넘나드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극히 기술적 분석으로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메이저 세력들의 세력치기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자면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급상승은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단기 조정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매도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단기 조정 구간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본다면 진입 자리는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일봉상은 지금 사실 이제 직전 고점대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오늘 사실 내일 모레까지 한 주간을 예측하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자체만 놓고 보자면 지금 현재 S&P 같은 경우는 2865라인대 여기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2865라인과 2869라인대 이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을 가지고 손절 라인은 2875라인대로 설정하시고요. 단기 매도 전략 드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하단에 2840라인이 이탈된다면 2820라인대까지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2857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865에서 69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75선 이렇게 드렸고요. 만약에 2840선이 깨진다면 2820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저희는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반등을 하나 싶더니 다시금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물마저 지금 12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일은 역시나 두 분 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견 일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일과 관련해서 이제 5월 1일부터 산유국들이 그 합의에 의해서 다시 감산을 시작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아직 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걸까요? 좀 그렇죠.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해도 수요 자체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원유는 당분간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히 가격이 또 막 마이너스로 가면은 지금은 사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진짜 50까지도 갈 수도 있는 시장 저번에 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그냥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유혹 자체도 아예 안 생기게 그냥 당분간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도 사실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뚜렷한 이유는 없거든요. 오일 업체가 파산하고 이런 게 어쩌면 원유 시장에 그만큼 수요가 없고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런 게 어쩌면 조금 불안 심리를 자극했을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오히려 업체가 파산하면서 공급이 줄면서 조금 길게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원유 시장을 조금 지지할 만한 요소라고 하면은 지금 아시아 시장 쪽에서 전략 비축유 구매라든지 그런 미리 이렇게 수요 가격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네. 미리 조금 구매를 해놓는 거죠. 저희 한국도 맞죠.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인도, 호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이제 전략 비축유 그 저장 창고를 확대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 4월 초부터는 더 큰 비중 이렇게 국가의 승인까지 요청할 정도로 더 큰 비중을 이제 확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역시 한 5,600만 달러어치를 투자를 해서 저장고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렇죠. 네. 코로나만 조금 지나가면 수요는 살아나고 공장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은 약간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거든요. 원유를 수입하려면 중동, 미국, 유럽 엄청난 이제 그런 운송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담을 하면서 원유를 수입해 왔는데 원유 가격 자체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저장고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사놓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한 엄청난
좋은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듯이 지금 호주랑 인도, 중국, 뭐 한국, 일본도 그렇고 지금 여러 곳에서 투자 저장고 확대라든지 이런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물론 단기간에 뭐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분명히 지지할 만한 어떤 요소는 그 요인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은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그 미국의 뭐 어떤 대형 ETF 이런 데의 매도세일 수도 있고 미리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미리 뭐 롤오버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지난 5월 달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지금 매도를 지금 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원유 쪽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유 가격을 지지할 만한 요소는 많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지금 하락 압박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지금 가격은 너무 낮으니까 위로 올라갈 공간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저유가 상황이라서 아시아 지역들에서는 이제 저장 공간까지 늘리면서 전략 비축률을 더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를 지지해줄 만한 요인은 되지만 지금 당장은 쳐다보지도 말자.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신혜 설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돈이 있으면 저장고를 좀 지어서 네. 지금 잔뜩 사놓고 싶어요. 그러게요. 물론 지금 이 가격대라면요, 오일이 유통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돈 되는 대로 다 사놓으면 1년, 2년 후에 10배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사실 5월물 같은 경우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마이너스대로 갔다. 자, 이거는 메이저 세력들의 장난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기름을 넣고 오히려 돈을 받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는. 자, 그런데 불과 3일 전부터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원전 쉐일 오일이다. 뭐 이런 파산 업체들이 나온다. 뭐 이래서 더군다나 또 트럼프가 오일에 대해서 추가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 뉴스들 때문에 급등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세력들이 억지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락이 또 몇 퍼센트가 나왔나요? 벌써 25% 이상 나오고 있죠. 또 근데 뉴스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2, 3주 내면은 다 차버린다. 더 이상 뽑아내도 저장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이 코미디 자체죠. 그래서 사실 쳐다보기도 싫은 건 아니고요. 매매 포인트를 드린다면 더군다나 증권사 우리 준 차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는 증권사에서 8불 이하로 내려가면 아예 매수 자체가 금지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손절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 더군다나 오늘 또 공지 나온 건 5불 이하로 내려오면 신규 진입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손절은 가능하다. 되도록이면 7월물을 거래하라. 뭐 이런 공지가 뜨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오일 손 안 대시는 게 맞고요. 며칠 전에 상담 들어오신 분도 19불 때 사가지고 그때가 제가 상담 드릴 때가 10불 때, 11불 때였는데 어차피 6.5불 때까지 갔는데도 손절을 못 하셨다면 조금 들고 계셔 보셔라 말씀드렸는데 17불, 18불 때까지 왔을 때 잘 빠져나오셨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는 16.40대에서 일단 매도를 잡아서 지금 좀 수익을 좀 크게 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보고 그 대신에 꼭 진입을 하시더라도 손절 라인을 안 지키시면 이건 폭망이니까요. 되도록이면 오일 같은 경우 매매 자제하시는 게 맞고 꼭 하시더라도 손절 라인 꼭 선택해서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은 매수다 매도다 뭐 설정드리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일단 라인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11불 혹은 10.5불 대 정도 하락이 나오면 단기적인 매수 손절 한 30틱 정도 설정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이하가 깨진다면 그때는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때 잘 반등이 나온다면 한 13불 대, 14불 대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급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오히려 이런 급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20불, 30불 대를 가기는 당장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CNBC 보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25%가량 하락하면서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다가온다라는 일단 이런 제목이 좀 나왔는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카운트다운은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뭐죠? 저게? 뭘지 이거 과연 뭘까요? 근데 지금 또 코미디죠. 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난주 초반에 지난주에는 약간은 이 오일이 또 상승을 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게 그 전에 5월물에서 6월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롤오버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상황 이후에 정말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정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세요? 지금 근데 원유 시장 자체가 진짜 아까 야신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제가 볼 땐 진짜 많은 그 장난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진짜 큰 그런 펀드나 뭐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반등이라도 해도 그게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라 그냥 세력들의 반등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반등세라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일은 그냥 보지도 말고 저런 뉴스 자체도 그냥 안 보지 봤으면 말자. 좋겠어요. 네. 네. 저거 너무 저렇게 자극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그쵸. 저런 네, 뉴스는 그쵸. 제가 안 그래도 안 맞아요. 좋아하는데 맞아요. 제가 한 2, 3일 전에 본 뉴스 같은데 월스트리트에서 이번에는 오일을 어떻게 공략을 또 할까. 트윗과 CNBC나 블룸버그 쪽에서 좀 보긴 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진짜 뭐 수천억 달러의 어떤 투자금으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상상하기 그렇죠. 힘들 정도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유가 자체는 역사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이런 가격대가 간 적도 없잖아요. 마이너스면 물값보다 싸고 그냥 퍼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세력의 장난질이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네, 네. 카운트다운 절대 아니죠. 네. 근데 기사 내용 그냥 살짝 보니까 앞에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장 공간이 다 차간다. 이런 내용을 뭐 최후의 카운트다운이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원유가 너무 심하게 투기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뭐 세력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좀 멀리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저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엔 저희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오늘 또 한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725달러,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보다 조금 더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방향 어떻게 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 관망 주셨는데 골드가 지금 매도일까요? 아니죠. 매도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짜고 치는 그냥 것 지금 같아서. 시장으로는 약간 매도인데 저는 여전히 상승으로 보는 사람이 네, 저는 네. 영원히 아마 골드는 상승으로 볼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불안불안할 때는 골드보다는 달러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달러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뭐 외채를 가진 나라들도 그렇고 지금 달러 수요가 지금 상당히 아직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이 달러 수요에 대한 급증 사태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도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골드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 보는 게 맞지만 달러 수요가 강해지는 시점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 아직 달러 수요가 아직 강하다. 달러 지수도 여전히 뭐 90 내려가봤자 99.5, 뭐 올라갈 때는 103, 104 뭐 이렇게까지도 네, 가니까 네, 맞아요. 여전히 달러는 아직은 수요가 강하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골드는 아직 1,800을 기준 1,800을 목표로 계속 달려가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계속 이런 출렁거리는 달러 수요에 계속 하락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1,700
1700까지는 그래도 열어두시고 조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일단 증시 자체를 조금 불안하게 봤기 때문에 네. 달러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릴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매도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달러 쪽으로 워낙 지금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는 정말 줄어들지 않고 있는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뭐 골드도 저희가 이미 한 2월 말쯤에 한번 확인을 했었잖아요. 네, 골드가 그렇죠. 정말 급격하게 하락하는 네. 그 시장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때는 달러의 수요가 몰리고 골드라고 할지라도 달러의 수요를 좀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을 그런 기미도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야신 해설위원님은 오늘 관망 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뭐 매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달러 인덱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달러 인덱스의 이제 월봉인데, 네. 전달에 보면, 상단과 하단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고, 지금 현재는 사실 혼조 흐름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더군다나 지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반등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잠시 주춤거리는 혼조 흐름이 나오고, 더군다나 골드가 지수 선물과 커플링 현상 혹은 또 디커플링 현상이 동시에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1700선대까지는 하단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만약에 또 지수 선물이 하락이 나오는데 골드가 올라갈까요?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죠. 커플링 됐다가도 디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서 관망을 좀 일단 들어봤고요. 상단에 직전 고점이 1788.8인데 이 상단을 크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혼조 흐름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 박스 구간 1770선과 하단에 1670선에 단기 박스 구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골드는 관망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은 오늘 관망 일단 주셨고요. 단기 박스 구간 1770선에서 하단은 1670선 이렇게 일단 설정을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고점의 1788선이었습니다. 여기 넘지 못한다면 이렇게 좀 박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시고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는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유로는 일봉상으로는 일단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0.3%가량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야신 해설위원님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주셨는데 준 차장님은 여전히 오늘 유로도 매도네요. 네, 지금 반등했으니까 아주 최적의 타이밍이네요. 네, 네. 지금 딱 매도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이탈리아가 또 삐졌거든요. 지금 또 이탈리아 또 그 정치인들 내에서 또 키탈리 그러면서 또 이제 유로존을 나가자, 뭐 브렉시트, 네네. 뭐 그렉시트 그런 것처럼 항상 지금 이렇게 그 구제금융 뭐 이렇게 기금까지는 이제 합의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 그걸 보조금 형식이냐 대출 형식이냐 네네.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았는데 그쵸. 이탈리아는 당연히 보조금으로 해야 된다. 근데 독일하고 또 잘 사는 나라 쪽에서는 또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삐졌어요 지금. 그래서 또 키탈리 얘기가 나오면서 또 유로존의 그 존재 자체를 또 이렇게 막 흔드는 또 이런 형국이 돼 있어서 지금 이탈리아랑 뭐 또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신용등급 평가는 나왔는데 다행히 뭐 그 전 등급을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이 등급보다 바로 두 단계 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CDS 프리미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탈리아 쪽이 지금 매우 취약하긴 해요. 원래 취약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취약해졌고 하지만 지금 또 합의금에 대한 그런 마찰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세계의 약간 우려랄까 우려의 눈이 또 이탈리아에 지금 쏠려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유로 쪽은 아무리 저는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좋은 점이 없어요. 거기 더군다나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하니까 그쵸. 네 유로 쪽이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뭐
유로가 올라가서 달러에 대한 수요 부분을 뭐 약간 상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는데 유로 쪽은 좋은 이슈가 없고 달러는 오히려 계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뭐 1-1 뭐 계속 마이너스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유로는 이렇게 올랐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달러와 비교해서 유럽 자체의 상황도 좋지 않고 또 달러의 수요와 비교했을 때도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는 계속해서 매도. 야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는 차트상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하방 병직이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렇고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60분 봉을 보시면 단기 반등 구간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로를 관망을 든 이유는 요즘에 최근에 유로의 변동성이 크지는 못해요. 뭐 하루 이틀 빼고는. 그래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봉상 지금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점도 아니고 지금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단기 변곡점이라고 일단 보여졌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에 좀 예측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관망을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하단에 직전 저점이 1.06710이 있고요. 지금 상단 쪽은 단기 고점 자체가 1.11740 이 정도의 단기 박스 구간이 지금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을 듯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선물의 하락이 오늘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오히려 유로는 또 하방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요. 지수 선물에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혼자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좀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유로는 오늘 관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관망 의견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작고 또 단기 변곡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하방의 방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관망 드린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서서 치사율이 6.7%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60%나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WHO에 발병을 보고한 지 118일 만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부 공중보건 당국자들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재개방하는 게 너무 이를 수 있다. 빠른 판단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0만 명 중에 미국 확진자가 100만 명이니까요. 거의 지금 미국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이 코로나 이후 발표될 부양책들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에 연준이 이 분명한 정책 가이던스를 내주지 않아서 앞으로 빅 무브, 좀 큰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발표한다면 최근에 신용기관들의 이런 조치 같은 걸 일부 수정을 하거나 구체적인 경제 전망 정도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대차대조표, 이 유동성 공급을 10조 달러 이상으로 풀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 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FOMC 회의 결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골드만삭스의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라울 팔이 지금 가장 큰 문제,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주식 매도 사인이 시장에 퍼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지금 연준이 프린트 중인 화폐, 이 달러가 very wrong, 아주 잘못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장 둔화가 달러 상승을 일으켰고 이 달러가 상승하니까 또 경제가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화 스와프와 양적 완화가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울 팔이 트위터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보시면
보시면 지금 이 달러 대비 다른 화폐 가치가 피바다, 대학살 당했다라면서 다른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이 배당금을 떨어뜨리거나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타격이 큰 크루즈 기업 이 카니발 같은 경우도 4월에 배당금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강세장을 이어오고 있었던 이 S&P 500의 기업들이 배당금이 올해 총 23% 정도가 빠질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조금 유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여기서 바로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송 좀 가득가득 또 채워드렸습니다.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많은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